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주주가치혁신팀 박현입니다. 오늘은 SK텔레콤의 성장 사업 가운데 하나인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ICT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사업의 현황과 전략 그리고 비전에 대해 현업에서 사업을 리드하고 계신 송치성 팀장님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SK 브로드밴드 데이터센터 사업팀 맡고 있는 송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경기를 하면 중계를 합니다. 그 데이터를 저희 이제 모바일, 핸드폰이나 PC에서 이제 볼 수 있는 플로우인데, 처음에 중계된 데이터가 저희 회사에 이제 뭐 유럽, 미국, 아시아 쪽에 해외 팝이 있습니다. 해외 팝까지 실시간 데이터 정보들이 날라오고요. 그 날라온 해외 팝에서 저희가 이제 해저 케이블, 국제 전용회선을 통해서 저희 데이터 센터로 이 데이터가 모이게 됩니다. 국내의 IX 연동망을 통해서 트래픽이 뿌려지게 되고요. 이 뿌려질 때 사용하는 기술이 저희 쪽에 이제 CDN 서비스의 기술입니다. 손흥민 경기를 이제 보시는 이런 플로우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데이터 센터, 국제, 해저 케이블, 그리고 CDN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모여서 저희 어떤 비즈니스 역량을 좀 강화하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건설을 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맨 좌측에 있는 이제 토지가 이 땅이 있고요. 거기에 데이터 센터 건물을 짓고 그 위에 MEP라고 부르는, 지금 보셨을 겁니다. 장비실에 가면 UPS, 냉방기, 발전기 이런 MEP 장비를 저희가 설치를 하고요. 그 위에 서버만 있다 그래서 통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트워크, 저희가 이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유선과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서 네트워크 커넥티비티를 연결을 해서 고객한테 안정적인 이제 데이터 센터 사업을 진행을 시켜주고 있고요. 여기까지의 세 가지가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제공하는 콜로케이션 사업의 그 세 가지 영역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위에 4번하고 5번은 실제로 고객들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DC들 KSF라고 뽑습니다. 경쟁 요소들이 되게 다양한데요. 크게 보면 경쟁 요소는 뭐니 해도 첫 번째, 고객들의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 운영 능력이고요. 그거는 커머셜이나 데디케이트나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 순서에 대해서 커머셜 같은 경우는 접근하기 편해야 돼요. 고객도 접근하기 편해야 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고객 운용자들도 빨리 들어와야 되고, 이 위치가 가장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많이 빌드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들 중에 서울권에 있는 데이터 센터가 조금 더 고객 수요를 모집하는 데 가장 좋고, 거기서 좀 벗어나면 인근, 예를 들어서 평촌, 요런 가까운데, 요런 데들이 인근이 좋고, 최근에 가장 많이 빌드되는 것들이 아마 공급이 과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외곽 쪽이 많습니다. 데디케이티드 DC는 말 그대로 안정적인 이 CSP들을 잘 커버할 수 있는 운영 능력, 그리고 확장성. 데디케이트로 지었는데 조금 짓고 더 이상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확장성, 기술 요구들을 맞출 수 있는 커스터마이제이션, 최신 기술, 커팅 엣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DC 같은 경우는 빌드하는데 아까 4년, 5년 정도가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3년 정도, 앞으로 한 2, 3년 정도의 수요를 계약하고 사용하는 이 패턴을 보여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탑10, 국내에서 이제 탑10 수요 플러스 알파들, 리테일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고, 그 확인한 거를 27년 이후로는 저희 이제 시장의 성장률 이런 부분들을 좀 믹싱해서 이렇게 현재가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500메가와트 정도였다면 한 3배 정도, 1.5테라 정도까지, 1.5기가까지 커져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한 거고, 이게 이제 좀 배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지금 국내 클라우드 전환율, 이제 전체로 보면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데,
이하스로만 보면 한 10% 중후반대 정도가 돼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 홍콩, 뭐 싱가포르 이런 데들은 한 40에서 50%가 지금 퍼블릭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3분의 1 수준밖에는 지금 도달하지 못했어요. 클라우드를 저희 SK 브로드밴드 텔레콤도 전환했다고 하지만 전체 물량으로 보면, 전환해야 될 물량을 보면 이제 10%, 20%밖에 전환을 못한 겁니다. 전환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점진적으로 시스템들을 보고 넘어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준이 클라우드가 넘어가서 3배 정도가 된다면 이 수요는 지금 현재 작년 기준에서 1.5테라 가는 거는 클라우드 전환의 어떤 이 평균하고 맞춰봐도 그렇게 과하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조금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또 그하고 별개로 이제 요새 뭐 얼마나 커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생성형 AI, 그러니까 오픈 AI의 챗GPT, 구글의 바드, 뭐 국내에도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거에 2, 3년 전에 저희 뭐 메타버스 되게 이제 트래픽을 막 주도할 것처럼 했지만 그렇게 임팩이 커지는 않았었어요. 그거하고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성장들도 지금 나와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DC 경쟁 현황입니다. 저희가 보는 관점은 지금의 가장 큰 수요처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CSP예요. 이들의 요구하는 리퀘어먼트가 아까 저 기술 쪽에 이제 주동민 총에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기술 요구 사항만 몇백 가지가 돼요. 그 리퀘어먼트를 맞춰봤거나 앞으로 맞출 수 있고 맞춰본 경험이 있는 사업자가 그들의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킬 수 있고, 그런 사업자만이 지속적으로 로케이션이 좋은 환경이면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텔코, 뭐 저희를 포함해서 3사 텔코가 여전히 우위로 보여지고요. 다만 글로벌 DC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많이 해봤어요. 해봐서 그런 경험은 있다고 하지만 가장 허들은 뭐냐면 국내 이 기술 조직이 없습니다. 기술 조직이 지금 여기 가상센터하고 저희 이 협력사까지 하면 거의 100여 명이 됩니다. 이거를 센터를 할 때마다 가장 전문적인 사람들을, 운영 경험 있는 사람들 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이제 허들로 좀 보여지고, 왼쪽에는 그런 내용들을 키 니즈가 DC 운영 역량, 뭐 로케이션, 사이클 스케일 뭐 이렇게 쭉 적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거는 경험해본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SK가 가지고 있는 오른편에 단연간의 뭐 하이퍼스케일 DC 운영 경험,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글로벌 탑 5만 써 있습니다만 국내 탑 2, 네이버, 카카오도 저희 쪽에 다 들어와 있다. 여기 대신 가산센터 안에 어딘가에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트워크 서비스 가장 강점일 수 있고요. 저희가 통신사, 기본적인 기관 통신사업이기 때문에 통신과 이 IDC와 회선들을 패키징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거는 뭐 저희 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총 6개 센터 운영하고 있고요. 서초에 이제 서울 1센터하고 그런데 서초가 가장 오래된 센터입니다. 저기는 리테일 고객들, 하이퍼스케일보다는 리테일 고객들이 매우 많이 들어와 있는 센터고요. 분당, 그리고 서울3 요 가산 센터 보셨고요. 일산2는 이제 식사동, 요거가 데디케이트 센터입니다. 저희 국내 최초로 물류센터를 리모델링해서 DC화한 첫 번째 사례예요. 해외에도 이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분당2는 뭐 따끈따끈합니다. 지난달에 오픈을 했고요. 이것도 전용 센터입니다. 국내 탑 고객으로 앞으로 이제 빌드될 것들은 쭉 나와 있고요, 밑에. 그래서 21년 뭐 앞쪽 거는 했지만 가산 식사동이 21년, 23년에 분당2, 24년에 이제 저희 자체 이제 이 해적 케이블 좀 뒤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해적 케이블이 들어갈 센텀, 그리고 양주, 그리고 부산 근사, 이런 부분이 있고, 이 뒤쪽으로도 저희가 지금 서울권에 준비하고 있는 지금 가산이
저희 쪽에 이제 가장 큰 서울권의 이제 그 커머셜이지만 그거보다 좀 더 큰 용도로 저희가 지금 빌드 계획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뛰어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제고해 가고 있는 데이터 센터 사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무선 통신 이외에도 다양한 성장 사업들을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제고해 가고 있는 SK텔레콤을 앞으로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